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66일 되는 미국 대사관 지키는 시민들의 행동입니다. 어젯밤 비가 오는 와중에도 이 강화문 광장에 월드컵 가나전 응원하느라고 비 맞아가면서 우리 청년들, 우리 시민들 고생 많았습니다. 전반 초반에 2대 0으로 치고 있다가 또 2대 2 동점에 마지막 또 한 골을 먹고 3대 2 했는데 잘 싸웠습니다. 1차전, 2차전 잘 싸우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게 포르투갈하고 이제 남아있는데, 이제는 물러설 길이 없기 때문에 3차전은 총력을 다해서 싸워야 됩니다. 스포츠 정신처럼 최선을 다해서 패배하더라도 그건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정의로운 것입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시위대가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중국인의 자유를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공산국가에서 천안문 사태 이후로 지금 드디어 자유의 불길이 붙었습니다. 구호는 공산당 물러나라, 시진핑 물러나라. 대단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대국도 앞섭니다. 시진핑이 선택한 그 독재의 길은 망국의 길이었습니다. 그날 전당대에서 또 후진타오 전 주석을 끄집어내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바로 멸망과 망함의 길이었고, 그런 걸 지켜본 우리 대학생들과 양심 있는 사람들이 지금 시진핑 물러나라, 공산당 물러나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발발하고 난 뒤 거의 3년째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하는 짓이 문재인이가 하는 짓하고 똑같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이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대책을 세울까 이런 생각했는데, 통째로 코호트라는 게 전문 용어인데 그냥 격리시켜버립니다. 한 개 빌딩을 격리시키는 게 아니라 마을 전체를, 도시 전체를 격리시키는, 이건 진짜 공산당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인민이 죽어가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공산당식 독재적 사고방식이 끝내는 행정도 그래 부르고, 그러하니까 지금 많은 중국인들에게 이미 자유의 물결을 맛본 중국 대학생들에게 지금 중국 공산당이 하고 있는 이 일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중국 대학생들과 중국 인민들의 자유를 향한 물결에 박수를 보냅니다. 응원을 보냅니다. 저 물결이 빨리 압록강, 두만강을 넘어서 북한 땅에도 퍼져서 김일성 종합다학에서도 김정은 퇴진, 공산당 아웃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북한 내에서도 자유의 바람이 불기를 희망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자유입니다. 자유. 건강보다 더 소중한 게 자유고 사랑보다 소중한 게 자유입니다. 자유의지 없는 인간은 동물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세상일지라도 자유의지가 있는 인간은 인생을 허망하게 살지 않습니다. 자유의지가 있는 인간은 언제나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유의지가 있는 인간은 반드시 그 인생을 자기의 뜻대로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자유입니다. 기독교에도 갈라디아서 5장 1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를 준 것도 절대로 노예가 되지 마라, 종이 되지 말라, 주인된 인생을 살아라. 그래서 인간에게 자유를 선물한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늘이 부여한 이 천부의 권리를 절대로 포기해서 안 되고, 죽는 날까지 천부에 걸린 자유를 내 생명보다 귀하게 여겨가야 된다, 그런 말씀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저 자유의 물결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천부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목숨을 걸고 행사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의 자유의 물결이 소중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국내에서는 화물연대 파업이 이제 한국 경제에 치명적으로 여러 가지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건설 산업은 다 중단이 됐습니다. 아파트 건설 현장 다 중단됐습니다. 왜? 레미콘이 올 수 없어요. 시멘트, 이제 기름도 다 떨어져, 주유소마다. 그래서 지금 더 미적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민주노총하고 타협한다는 것은 공산주의자들하고 타협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공산주의자들도 타협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노총은 진짜 아나무인입니다. 아나무인. 민주노총은 우리가 군부 독재하지만은 민주노총의 노동 독재보다 더 무서운 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들을 진짜 손봐야 됩니다. 손보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을 걸고 운송을 재개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을 수행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업권 취소를 시키고, 그래서 군의 수송단을 다 동원하고 일반 자영 슈라일러 화물연대 소속되지 않는 비노조원들이 일할 수 있게끔 기회를 줘야 됩니다. 땀 흘려 일하지 아니하고 자꾸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것은
나쁜 습성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충분하게 안심 운행제 등등 해서 보조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보조금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부족하면은 또 타협을 해서 다른 것들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부분에서 타협을 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노총의 화물연대 파업은 정치 파업이고 윤석열 정부 옥조이는 파업이고 기죽이는 파업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절대로 민주노총과 불합리한 부조리한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 지금은 절대로 그들에게 물러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국민을 등에 업고 국민의 이름으로 그들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깡패적 사고, 깡패적 행동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물러난다면 이제 다 같이 한번 화물연대가 파업하는 날은 대한민국 산업은 끝장이 나는 날입니다. 끝장. 물류를 멈춰 세상을 멈추겠다는 게 마지막 한 번 더 하면 물류를 멈춰 세상을 멈추는 날이 저는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결단 그리고 국토부 장관 원희룡은 책임이 큽니다. 지난 6월 달에 화물연대 파업했을 때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있다가 그냥 한 방 크게 맞았습니다. 안 줘도 되는 거 다 주고 민노총 기만 살려놨습니다. 만약에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또다시 실수를 한다면 원희룡은 물러나야 됩니다. 장관 자격이 없습니다. 머리가 똑똑한 거하고 사물을 보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하고는 또 틀립니다. 저는 원희룡 장관이 제주도 지사할 때 제주 4.3 사건이 반란 폭동이 항쟁으로 변화되고 그 1조 8천억이 되는 국민의 세금이 빨지산 한 인간들조차도 보상금이 되게끔 만들어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 정치인으로서 반성해야 됩니다. 제주도 4.3은 반란 폭동이었고 여순 반란도 반란 폭동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세상이 변했다고 그래서 권력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그게 항쟁으로 둔갑되는 이런 정치 왜곡 역사는 되풀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반드시 언젠가는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이가 심판받고 있는 것은 바로 뿌린 씨앗이 악의 씨앗을 뿌리기 때문에 심판받고 있는 것입니다. 멸망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세상은 뿌린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이재명이가 뿌린 씨앗은 너무나 많은 악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이재명이가 거둬들일 수도 없을 정도의 많은 악의 씨앗을 뿌렸고 악의 열매가 맺히고 그 악의 열매가 이재명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독의 열매가 되었고 이재명은 독배를 지가 뿌린 씨앗으로 지가 그 열매를 지가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만 먹는 게 아니고 지금 민주당도 이재명이 뿌린 악의 열매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과 공생했던 자들은 다 그 열매를 먹고 죽음을 기다리는 인간들이 되어야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도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마치 그게 거짓말이 아닌 것처럼 그런 인생 사는 자들 수두룩합니다. 그 끝은 반드시 멸망이요 죽음입니다. 그런 인생을 사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종말은 반드시 죽음이라는 것 알아야 됩니다. 순천자는 존하고 역천자는 망이라 그랬습니다. 순리대로 사는 자는 반드시 생명이 이어지고 순리를 거역하는 자는 반드시 망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진리입니다. 이재명과 대장동 일당들 다 감옥 갔습니다. 이제 남은 자는 딱 하나 남았습니다. 이재명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수사선상에서 떠오르지 않는 인간들 덜 있습니다. 권순일 같은 대법관 저것도 수사를 해야 됩니다. 권순미하고 이재명이가 대법원에서 2심에 올라간 판결대로라면 이미 옷을 벗어야 될 인간들을 살려준 인간이 누굽니까? 대한민국 대법관들입니다. 그냥 살려줬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뭔가의 뒷거래가 있을 것입니다. 권순일이 조사해야 됩니다. 양승태 저 인간도 조사해야 됩니다. 대법원장 양승태 깨끗하지 않는 인간입니다. 국민의 세금을 함부로 쓰는 인간입니다. 저 인간도 뒷조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박영수 저 인간도 조사해야 됩니다. 진짜 죄지은 인간들은 감옥살이 하게 만들었어. 대한민국에서 이제 죄지은 자는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법치 국가 위상을 반드시 정립해야 된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반드시 그런 날이 오기를 희망합니다. 목요일 날 삼성에 가서 집회하는 게 격주로 하기로 했습니다. 격주로 이제.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 날 오후 2시에 삼성 본관 앞에서 MBC 광고 중단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 오후 2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유연대에서 서명을 받았는데 무려 오늘 아침 확인하니까
40만 8천 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보수 운동사에 서명을 40만 이상 받은 역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저희들 서명 받는 것은 중복도 안 됩니다. 40만 8천 명 대단합니다. 제가 볼 때는 50만 넘게 충분하게 갈 수 있는 이슈다. 왜? 언론들이 계속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청담동에 술자리 첼리스트의 그 가짜 뉴스를 갖고 김의겸이가 터뜨리고 더 탐사가 하고 협업을 했다네. 더 탐사가 한동훈 장관 집까지 갔답니다. 법도 없고 간이 부어도 간이 그냥 부은 게 아니고 간이 배 밖에 나와 있는 인간들이. 어제 제가 성명을 썼는데 어떻게 한나라 법무장관 대통령을 하고 저런 짓을 하는 인간이 일반 국민들은 얼마나 우습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한동훈 법무장관 대통령 두 분은 직을 걸것으로라도 이 인간들 처벌해야 됩니다. 왜? 국민들이 불안합니다. 깡패 중에 이런 깡패들이 없습니다. 반드시 직을 걸것으로라도 두 번 다시는 취재를 할 자유도 있지만 취재를 거부할 자유도 있습니다. 취재 거부하고 안 하겠다는데 집에까지 찾아오고 다 쫓아다니는 인간들은 폭력배. 화이트 칼라 폭력배들. 그런 자들에게 취재의 권한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적어도 법무장관 정도 되면은 이런 거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반 국민을 위해서라도 처리를 해야 됩니다. 더 탐사가 아니고, 원래 그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 심청 보도하는 걸 탐사 취재라고 해요. 근데 저 인간들은 진짜 탐사가 아니고 그냥 깡패 협박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협박 취재하고 협박 취재. 기자들이 협박질 하는 거 막아야 됩니다. 어떻게 저 대통령실에서 슬리퍼 신고 소리 지르고 하는 그런 놈들이 기자입니까? 기자가 아니고 깡패들이라니까요. 그런 기자라고 하면서 깡패짓 하고 있는 인간들 다 정리해야 됩니다. 하여튼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희망합니다. 예, 어젯밤에는 애국 목사님께서 또 밤을 새웠습니다. 오늘부터는 지금 바람이 쳐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추워진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옷 따뜻하게 입고 외출하시고 우길고 또 밤을 새웠고 우리 아침 일찍 과건경 TV 아침에 또 근무소로 왔습니다. 우리 또 송화제 아침 일찍 와서 또 아침 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화이팅입니다.